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행복은 기본이고 예쁜 꽃 하나름을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쁜 행복이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행복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금 진도 나가기도 깝깝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책. 그렇지만 이 책을 정말 자기 것화를 하면, 그러니까 내 거 완벽한 내 거를 만들면 뭔가 정말 크게 달라지겠다고 느꼈던 책이 있습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부제가 있고요. 솔직히 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이 지은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삶의 이력이 있어서 사실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거의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겠더라고요. 이분의 생애가 이 책을 탄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 씨의 생애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는데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미즈노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너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라는 관상가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지만 솔직히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험하고 또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스님이 볼 때도 좀 그랬겠죠. 그래서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바닷가로 가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버텼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벤니의 부둣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폭하여서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서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너무 크게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그렇게 쌓았냐고.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냐고. 그래서 남보쿠는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서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남북군은 출가보다는 오히려 관상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북군은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채상, 그러니까 몸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골격까지도 감정하여서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오면 거친 음식을 대접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면서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 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 그리고 냉수욕도 병행했다고 하니까 그 도의 한기를 향한 집념이 굉장히 무섭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북구의 용모가 너무 괴이해서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짠가 하고 의심했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모 때문에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용모가 어떤지 알리자. 그러면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요,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 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조금이 아니라 제가 좀 그려보려다가, 사실은 표현을 해보려다가 사실은 조금 괴이한 가면 그런 모습이 될까봐 감히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 옥 반, 술 한 옥, 반찬은 1탕 1채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북군은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 때 75세까지 사셨다고 하면 조금 굉장하죠. 네, 이게 철저한 절제의 삶에서 온 결과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남북 상법 전후편, 상법 화해, 비전화, 상법극의 수신로 이런 등등 여러 책들이 있는데 좀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라고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작은 성취에 눈 떠서 이게 막 들떠가지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는 성공은 사실 비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들, 부의 법칙, 뭐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여러 번 다루었던 잠잠해서 성공한다, 이런 책들도 물론 작가들이 다 이렇게 조금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전한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게 이분도 마찬가지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여러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말 다 개개인에 맞는 부분이 조금 다르리라 생각은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복구님의 생애와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그 느낌, 그리고 당부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챙기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